비구니계 거목 광우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우스님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열립니다. 한국불교 주요 종단 수장들이 내일부터 중국 운남성 개족산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년을 기념해 동정사를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에 현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전격 임명됐습니다. 종단의 여러 문화 현안이 밀도 있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장기기증 신청 가능 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진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광동학원이 장기기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원적에 든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 광우스님을 추모하는 물결이 불교계에서 크게 일고 있습니다. 광우스님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동국대 일산병원과 서울 추모공원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가 갈 뿐.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 태어당 광우스님은 원적에 들기 직전 이 말을 임종계로 남겼습니다. 광우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동국대 일산병원에는 조문 첫날부터 스님을 그리워하며 업적을 돌아보는 애도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직책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전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또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과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 한마음선언 신도회 등 많은 제가불자의 추모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북봉화 축서사 무여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 대표적 선사들도 조문을 다녀가 광우스님이 생전 깊이 있는 수행으로 선지식들과 폭넓은 교분을 나눴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초대 또 비구니계를 이끌으셨던 원로께서 이렇게 입적을 하셔서 상징이 크시겠습니다. 스님께서 아주 편하게 네, 뭐 고통도 없으셨고 편찮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입적하시는 날도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눈 감으시고 우리는 늘 후학들은 스님의 온화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슬픔을 애써 가눴습니다. 그러면서도 척박했던 시절 오롯이 교화와 전법에 매진하고 비구니 권익 향상에 몸바쳤던 광우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상 앞장서셔가지고 그 스님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애쓰셨던 큰 어른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자로서의 그 기품이 있으셨어요. 못 따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곁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른 스님들의 품격으로 우리도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1939년 김천 직지사에서 성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광우스님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선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944년 국내 최초 비구니 강원인 상주 남장사 관음강원의 첫 졸업생이었고 양복 입고 대학 다닌 비구니로 화제를 모으며 1956년 비구니로서 최초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7년에는 비구니에게 내리는 조계종 최고 품계, 명사법계를 최초로 품수했습니다. 1958년 정각사를 창건한 뒤 당대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해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수준 높은 세대별 법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비구니회 전신인 우담바라회를 창립하고 1995년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8년 동안 교육과 포교, 복지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과 연대 강화를 위해 창립된 세계 여성 불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며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도 앞장섰습니다. 광우스님은 범납 80세, 세수 95세로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망월산 정각사에서 입적했습니다. 광우스님의 영결식과 답일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일산 동국대병원과 서울 추모공원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광우 스님을 기리는 많은 사부대중은 스님의 법명처럼 밝은 지혜가 빗줄기처럼 내리고 빛으로 돌아오길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사전 물밑 작업 없이 가는 특사는 의미 없다면서 이낙연 총리는 외교적 해결의 최고 책임자로 특사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각회장인 강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희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처음엔 참의원 선거용이라고 간단히 생각했는데 아베 정부가 안보 문제와 연결하며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신군국주의를 다시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민족 위협론까지 꺼내들면서 일본의 평화법 제정, 군사 대국화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다면서 좀 더 봐야겠지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탈냉전 시대 이후에 대세계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이나 이 아베 정권의 극우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일본 제국 부활, 신군국주의적인 일본 제국 부활을 위한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강 의원은 또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일정 조율이 되면 초당적으로 국회의원 방일단을 구성해 일본에 가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일본 한일의원연맹팀하고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각 종단 수장들이 참여하는 중국 성지순례가 미륵불교의 성지 중국 운남성 개족산에서 펼쳐집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내일부터 27일까지 5박 7일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22개 종단 대표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중국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종단협의 성지순례는 이번에 운남성 개족산의 사찰, 숭성사와 옥룡설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순례지 개족산은 중국 미륵신앙의 성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한국 미륵신앙의 중심지 금산사 출신의 원행스님이 장소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지순례에는 원행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스님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회원 종단 간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해외불교 성지순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년을 기념해 봉정사를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봉정사에 얽힌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른바 스토리텔링으로 재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대구 BBS 김종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을 넘게 불교 문화의 전통을 이은 안동 봉정사는 세계가 인정한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국보인 극락전과 대웅전, 보물인 후불벽화 화엄강당, 고금당 등이 있고 봉황과 천동에 얽힌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봉정사의 가치와 기록을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봉정사 설법전에서 열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봉정사의 참된 가치, 선사성원을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 봉정사업에는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루어져 가지고 누구나 희망과 행복을 주는 그런 성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번에도 우리 교수님들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지향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봉정사는 유네스코로부터 개창 이래 지금까지 수행과 참선도량, 생활공간이 유지된 종합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인 봉정사와 관련한 사람에 대한 연구, 향촌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봉정사를 비롯한 모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분명히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해야만이 봉정사 또 기타 사찰에 대한 기본적인 또 모든 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참여를 높이는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세계적인 참선 도량으로 키우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서양인들에게 건강 음식으로 알려진 사찰 음식을 특화하고 홈페이지에 영웅판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봉정사의 기원이 되는 창건설화인 함정의 전파를 상징하는 봉황과 깨달음과 관련 있는 천등을 잘 활용해 콘텐츠로 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봉정사라고 한다면 다른 절보다는 이 천등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엄경에서 깨달음이라는 빛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발현된 게 천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 봉정사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변별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봉황보다는 이제 천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문화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계 이항과의 인연이 있는 봉정사는 영남 선비들의 독서와 강학 공간으로 자리했고 유교와 불교 서책을 간행하면서 인쇄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봉정사와 관련한 목판과 문헌에 대한 연구는 봉정사의 위상을 밝힐 수 있어 집중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명예입니다. 명예가 멍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후손의 몫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귀중한 문화유산 봉정사, 그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재조명하고 제대로 알리는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안동 봉정사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의 현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전격 임명됐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종단의 여러 문화연안을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단 대변인인 기획실장 오심 스님을 문화부장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36대 집행부가 출범한 후 8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부실장급에 대한 교체 인사입니다. 종단의 문화 분야 중점 시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풀이됩니다. 근래 문화재청이나 대정부 일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신임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정부의 편향된 전통문화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우리 종단의 요구를 더 이상 예민해서는 안 됩니다. 오심 스님이 불교 문화의 산실인 영축총림 통도사 출신의 불교 중앙박물관장 등을 역임한 경력 등에 비추어 종단의 여러 문화 현안을 깊이 있게 챙기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총무원 문화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 7곳에 관한 통합관리단 운영의 주체를 두고 문화재청, 지자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스님들의 참여를 대폭 축소시킨 점도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밖에 경주 남산 열암곡, 마해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불사 등 문화재 분야의 대규모 현안이 종단 문화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기획실장으로 역임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관계를 잘 아시니까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해서 문화재 정책이 종단과 함께 이렇게 잘 상생하는 방향으로. 오심 스님이 문화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획실장은 당분간 공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행 스님이 이끄는 불교 종단 수장들의 중국 성지 순례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획실장 인사는 이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중앙종의 차석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 업무를 두루 경험한 새로운 조계종 문화부장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조계사는 일요일인 내일 대웅전 뒷마당에 야외 풀장을 설치해 조계사 불교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내일 오후 2시,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들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조계사에는 물놀이 마당 외에도 체험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도 차려집니다. 체험마당에서는 사천왕 빙고 게임을 통해 사찰에서의 기본 예절과
대웅전, 사천왕, 석탑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슬라임 만들기, 색색바람 만들기, 염주 만들기 등도 선보입니다. 놀이마당에서는 볼풀공 던지기, 줄다리기 등 팀 대항 체육대회가 열리며 아이들을 위한 푸드트럭도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조계사는 행사를 위해 직장직능전법단, 어린이 청소년 지원팀, 포교사팀, 청년회, 의료팀 등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에서 16세로 낮아졌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발맞춰 학교법인 광동학원과 장기기증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의 생명나눔 의식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현재 3만 7천여 명. 해마다 2천여 명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기증자가 나타나길 애타게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6년 4,400여 건까지 증가했던 장기이식은 최근 2년 새 감소 추세로 돌아서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는 데 반해 실제 장기 기증자는 줄어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 16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장기 기증 신청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부모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아리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고 발표도 하고 활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장기를 기부하겠다 그런 얘기. 부모님들 동의 없이 제가 장기 기증을 처음 신청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법이 바뀌고 바로 신청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우 뿌듯하고 그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학교법인 강동학원과 장기기증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 몸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때 그때 그 내 장기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다. 그 본인의 이의에 따라서 장기를 누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내 사시에는 장기를 만약에 남에게 준다 그러면 9명의 새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동학원 산하 남양주 광동고, 의정부 광동고는 관련 규정이 바뀐 뒤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단체로 동참했습니다. 그 전에는 만 19세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7월 16일 날 만 16세 이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 여러분들이 선명할 수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가 2,34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광동고등학교가 첫 번째 협약식을 하는 커다란 명예를 얻었습니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학내 생명나눔 동아리를 개설하고 장기기증 캠페인과 홍보교육 등을 펼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이 같은 활동은 장기이식 수급의 불균형 개선이 절실한 의료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대구 도심 최대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철야정진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관음사는 경주 간포 세계명상센터 해변도량에서 천여 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달빛 방생과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 점안을 시작으로 방생, 관음정근, 다라니 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신도들은 새벽 4시까지 정진하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불자들이 불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보름 달빛 방생을 통해서 철야 정진을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신행 활동 또는 기도 활동을 여기서 다시 점검받고 모든 신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의미에서 대관음사는 매달 보름을 용맹정진의 날로 정해 달빛 방생과 철야정진 기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에서 준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식용계 논란은 국내 동물권 운동의 시초이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입니다. 불교계는 우리 전통의 식습관이라는 이면은 인정하면서도 동물의 생명권 차원에서 상설기구를 만들어 보다 근본적이고 새롭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벼랑간 개고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개 식용 문화를 향한 외국 유명 인사의 지적에 정부는 부랴부랴 보신탕집 단속에 나섰고 논란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동물 보호 운동은 유기동물과 동물 학대, 동물 실험까지 점차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길들이고 재산권을 행사해온 일은 오랜 관행이자 습관이었고 이것을 바꾸는 일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정부나 국회 차원의 관련법 논의가 더딘 것도 바로 이 동물의 생명권, 동물권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또 복지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또 경제 논리 자체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이 두 양자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또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저는 좀 해소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불교계도 지난해 공장식 축산과 대량 살처분 관련 해결책 모색에 나서는 등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한 동물권 저변 확대에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개별 사안에 기인한 점조직 형태로 범불교 차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권을 연구하는 본격 상설기구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어쩌면 불교계가 정말로 공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전담하는 무슨 기구를 만든다든가 불교계가. 불교계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 전통의 식습관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는 어느덧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동물권 보호 인식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동물을 비롯한 만물의 생명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불교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영규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그 54번째 순서로 근본 불교의 부처님 원음을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 서울지부 한재영 대표를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 서울지부의 한재영 대표는 아프리카 앙골라 대사를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의 직업 외교관 생활을 은퇴한 이후 불교를 만났습니다. 항상 기도 정진하던 어머니 덕분에 불교적 심성이 배었다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잠실 불광사에서 기초 불교 교육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특히 활성 스님을 중심으로 30년 넘게 근본 불교의 부처님 원음을 알려온 고요한 소리와 인연을 맺으면서 바른 길을 걷는 불자의 삶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교란 제 시점에서는 삶의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고해에서부터 탈출하는 그 법을 설하셨는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를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제 가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이제 불자로서 이제 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해도 힘겨웠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불교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밝힙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도 다 똑같겠지만 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나가 보니까 그게 뭐 큰 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불자가 돼서 이제 모든 거를
부처님이 가르침이 결국은 연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생기면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보다 늦게 출발한 고요한 소리 서울지부의 대표 소임을 맡은 것도 부처님 은혜를 갚고 싶어서입니다. 매주 한 번씩 진행하는 니까야 경전 읽기와 명상 모임을 지속해 나감은 물론 회원들의 노령화로 요청되는 젊은 회원 모집 등 단체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새로운 회원을 많이 좀 더 들여오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고요한 소리 원래 취지에 맞게 그 부처님 법을 소개하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실행,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지부 그 활동을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정견을 세우는 것만 해도 이번 생은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활성 스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 사회가 극단에 갇히지 않는 중도를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양분됐다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좀 더 유연한 생각들을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본주의 그 소비 만능주의에 따른 피폐가 지금 공기 오염이니 환경 오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좀 지족을 좀 알아서 좀 더 소비를 좀 줄이면서 좀 만족할 수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우리 모두는 업의 창조자이자 상속자다. 즉 각자가 삶의 주체로서 자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과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라는 유훈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한재용 대표. 우리 사회의 근본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고요한 소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역할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태어당 광우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불교계에 가득합니다. 우리 시대 비구니계의 걸출한 스승이셨던 광우 스님이 남긴 족적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는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자비행이 필요한 시대라고 늘 말씀하신 광우 스님은 생전 비구니와 여성 불자들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에서 위법망구의 삶을 살며 덕행을 펼쳤던 광우 스님의 영결식은 후학들이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는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